자꾸 바뀌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입시는 6개월에 한 번 바뀝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은 3개년 전에 이렇게 입학 전형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올해 하나고 입학 전형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도 몰라요. 학교에서도 몰라요. 안은 짜고 있을 텐데 이 안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을 내려줄지를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하나고가 10월 돼서 승인받은 경우도 있어요. 임직원 전형 이걸 인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개월 전에 확정이 되면 끝이에요. 3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는 3개월 전에 승인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올해 같으면 12월에 동시 입시가 이제 진행이 된다 치면 9월 말까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9월 말 돼서 갑자기 과목이 추가되거나 과목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전형 방법이 바뀌거나 해도 우리는 항의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는 입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입시가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걸 계속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입시를 유발하는 암적인 요인이 뭐냐면 적폐청산의 대상이 자사고가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이게 입시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사고를 없애면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게 남자들의 단세포적인 반응. 우리 아버님들이 항상 생각하시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보면 머리 끝까지 화가 팍 나면서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학원비를 벌었나 이 생각부터 나면서 그럼 때려치워야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때려치워버리면 되지 뭐.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중간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또 안 나와. 그럼 어머니로부터 한 2배 정도의 공격을 받고 다시 항복하고 다시 더 비싼 학원으로 보내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게 지금 헌법소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을 동시 일정으로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정기로 가서 선발 거는 주느냐 마느냐 두 개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올 7월에 재지정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및 기타 지역은 재지정이 작년에 60점이었어요. 작년까지. 그건 70점으로 올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10대 정부권 자사고 중에서 상상고는 전북 쪽에 속하게 되는데 전북은 20점이 올랐어요. 80점이에요. 근데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게 14점이에요. 근데 이게 정성평가예요. 정량평가가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있으면 몇 점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정성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상고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우리 그냥 없애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뭐 이대부고, 이화여고부터 시작 한가람, 하나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재지정에 대한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재지정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를 시키려면 너네들 마음대로 폐지를 시켜라 이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수 있냐면 폐지를 시켜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상상고는 이 심사를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우리는 행정소송 하겠다 이런 쪽이고요. 서울 지역은 아예 거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일반고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더 좋아 이런 거. 상상고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였고 서울 지역 쪽은 속마음은 어떠냐면 그래 나의 목을 쳐다오 이런 거예요.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라. 안락사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말은 못해. 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니 옆에 사람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학부모의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깨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뭐 우리끼리니까 편하잖아요. 뭐 여기 기자도 없을 거고 학교 관계자분은 더더욱 없으실 거고 어머님이 전파를 하시겠지만 양정이나 한가람고 입장에서 제가 입학 관련 뭐 그런 쪽이나 뭐 이런 쪽이라면 제가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학교가 자사고로 되고 나서 입학 실적이 대학교 입학 실적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는지,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실적이나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면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봤더니 이게 전국권 자사고로 애들이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시 지원이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일단 하나고를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전교 1에서 5 사이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떨어지면 양정을 못하. 더 큰 문제는 한가람을 못 오는 구조예요. 왜? 동시 일정을 진행하니까. 하나고하고 상상고하고 민사고하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하고 한가람하고 양정이 같이 붙는 체제. 그럼 양정이나 한가람 쪽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우리대로 추구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우수한 애들 입장에서 양정이나 한가람 갈 필요가 없잖아요. 1차적으로 먼저 이쪽을 쓰게 되죠. 전국권 자사고는. 떨어지면 그냥 목동고를 가시면 신목고를 가고 이쪽으로 강서를 가고 대의를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기 은평구에 있는 뭐 대성인가 그쪽은 자진해서 자기네들 일반고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양정에서만 일반고 전환을 우리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2배씩 내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더니 추첨 경쟁 통해서 이것들이 일반고로 지멋대로 전환을 해 바로 여기 앞에서 데모할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도 안 가요. 바로 학교 앞에서 데모할 거예요. 집도 가까우니까 편하잖아요. 근무교대 해가시면서 한 3교대로 계속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 이미지를 양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래서 양정이나 한가람 입장에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배째라. 우리는 그 재지정 심사 못 받을 거야. 막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진짜? 그러면서 너네들 일반고 전환해. 자사고 지정 지소를 딱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냐고 막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바꾸라네?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우리가 힘이 있나요? 그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고나 영재고나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일반 배정이 대부분 지역이 목동 쪽이잖아요. 다 목동 학군이잖아요. 그럼 다 여기 배정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딴 데 갈 데가 없거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도 일부러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쓸 일이 없겠죠. 이쪽 다 쓰고 사실 이쪽으로 다 배정을 받게 돼요.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외고하고 전국고 자사고 다 없애고 광역에 있는 자사고 다 없애자는 거거든. 실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통 이제 목동 지역에서 외고나 전국권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가는 비율이 6에서 6.5% 사이에요. 거의 인원이 1등급이 4%예요. 각 중학교에서 6% 정도 갔거든요. 광역 자사고 빼고 전국권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고 다 합하면 6%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6%가 이 목동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중학교 숫자가 고등학교 숫자보다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 신목을 가고요. 양천을 가고 배감을 가고 그 다음 목동을 가고 진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체감적으로 등급을 따는데 내신 획득하는데 드는 노력과 수고와 난이도는 2배 정도 올라갈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2배 이상 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내신도 지금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내신 따는 게 한 2배 정도 더 힘들어져.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전국권 자사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고처럼 다 평준화를 시켰어.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월성한 그러니까 수월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도시에 있는 애들은 딴 데를 안 빠지고 전부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하나고가 괜찮고 민사고가 괜찮고 상상고가 괜찮고 청운고가 괜찮고 포철고가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라고 그랬는데 이 차별성이 없어진 거야. 그럼 뭘 보고 뽑아야 되나? 내신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내신 경쟁이 2배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몇 배가 올라가는지 몰라요. 목동 같으면 아마 서너 배 정도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더블 이상은 교육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이 대학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러면 목동 지역은 왜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 왜? 안 빠지니까. 그대로 다 오잖아요. 영재고 가고 그냥 살려준다고 치더라도 영재고 가고 가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럼 6.5%에서 1.5% 빼고 나도 5%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1에서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럼 우리 애는 1등급 받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정부 의대도로 다 됐을 때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랬을 때 그래도 교육 환경이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 환경이라는 게 뭐죠? 그래도 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하자는 애들이 많은 쪽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학원이 잘 돼 있는 지역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는 3개 지역밖에 없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만 좀 벗어나면요. 내가 수학을 어디 보내야 될지 캄캄해요. 학원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영어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다 고만고만해요. 더 큰 문제는 과학을 보낼 데가 없어요. 논술 전형 보낼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보내고 나서 일반 전형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요. 거기 다 3개 지역만 다 돼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결국은 어딜 가냐면 강남 쪽으로 가요. 나중에 급하면 또 대치동 가거든요. 목동 쪽에서 대치동 갑니다. 논술 전형 막 그러고 일반 전형 파이널이다 그러면 이쪽도 못 믿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그냥 대치동으로 다 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대치동하고 목동 집값의 차이는 지금보다 1.5배가 아니라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하고 목동하고는 또 1.5배 이상 또 차이 날 거예요. 그럼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섣불리 이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되면 결국 어디까지 하면 집값 안정까지 같이 다 가게 돼요. 우리나라 입시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뭐 입시 코드에 대한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 그럼 미국은 그런 쪽에서 자유스러운가 하면 미국은 더 부자연스러워요. 미국은 명문대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돈이 억수로 많든지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버드에 도서관을 하나 땅 기증을 할 수 있어. 100억 정도. 근데 그것도 아무나 기증을 해도 안 받아줘요. 더 큰 문제는 기여 입학이라고 그래서 그쪽은 공식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기여 입학을 내가 예를 들면 땅 부자야. 우리 집에 이렇게 농촌에 땅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용이 됐어요. 신도시가 팍 들었으면서. 옛날에 일산 분당 쪽에 엄청 그렇게 해서 부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수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한 500억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하버드 보내기 위해서 한 100억 기증을 하자. 라고 해서 100억을 기증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휴, 큰일 났잖아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미국 대학인데 미국에서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뭔가가 집안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부시 집안 정도 돼서 거기서 돈이 들어와야 걔네들은 부시 뭐 미모리얼 라이브러리 그러면서 붙이고 그리고 그 돈을 기여했으니까 얘한테 들어오도록 특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해당이 안 돼요. 2번째, 체육 특기자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스탠포드 대학 뭐 아까 문제가 생겼던 조정 선수 뽑거든요. 그 다음에 특기자로 해서 농구 선수 뽑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대학이 뭐 예를 들면 4강전을 들어가야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해 준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냥 임의로 뽑는 거거든요. 장래성이 있다 싶으면 임의적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제일 부정과 비리가 많은 게 체육 특기자. 그래서 입시 코드로 제일 유명했던 미국 사람이 지금 징역 15년밖에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부정으로. 그러면 영국은 괜찮은가요? 영국은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라고 그러죠. 그쪽이 제일 유명한데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사슬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가냐면 이튼 스쿨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브리지 출신들은 이렇게 출신 고등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는 중고등학교 합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은 출신 중고등학교를 쭉 훑어보면 6개 학교밖에 없어요. 6개 학교밖에 없어요. 80%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전국에 자사고 유명한 6개, 10개도 아니고 6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고요. 나머지 20%를
한 500개 고등학교에서 갈라먹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회사에서 뽑을 때 옥스브리지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 그러면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목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래를 완전히 보장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만큼 장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근데 왜 옥스브리지에 목매냐면 걔네들은 그게 하나의 귀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귀족인데 우리 집안이 귀족 집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종으로 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동아리를 이제 연합 동아리를 했는데요. 연합 동아리 하면서 그때 누가 제일 친했냐면 영국 대사관에 있는 그 서기관하고 친했어요. 걔가 보면 굉장히 귀족적으로 생겼대요. 영국 애들은 희한하게 보면 티가 좀 난다고 그러나. 서기관도 같은 일에 서기관이 있는데요. 한 애는 평민 출신이고 제가 친해 때는 얘는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귀족 집안인데 말하는 어투가 달라요. 그 다음 얘가 당연히 옥스브리지, 걔가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 둘 중에 하나 나왔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걔는 딱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걔 어디 간다는 게 딱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평민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평민 출신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게 겉에서 보면 다 보여. 영국에 이제 유학 보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일반 그로서리 샵 이쪽에 있는 아저씨하고 얘기할 때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귀족 집안의 자제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어투 다 틀리다는 거 아시죠? 어법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투리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쪽은 귀족이 쓰는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중류층들이 쓰는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하층들이 쓰는 사투리 같은 그런 이상한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얘가 쓰는 말을 딱 들어보면 얘가 귀족 집안인지 아닌지가 금방 표시가 되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옥스브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귀족 집안들은 옥스브리지에 목숨 걸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실생활에 나중에 가서 돈을 안 벌어요. 아시겠지만 돈을 안 벌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만 있어도 걔네들이 이사회 의장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파운데이션에 돈 팡팡팡 주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가요. 돈 버는 계급이 아니에요. 돈은 누구부터 버느냐면 우리 지금 말하는 의사부터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잉글리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세요. 의사 굉장히 하대요. 의사가 완전히 우리 식으로 막 하인 같은 그런 거예요. 나의 병을 치료해주는 평민 중에서 머리 좀 똑똑한 것들이에요. 딱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옥스브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에 가려는 사람은 누구냐? 전부 귀족 계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영국 쪽에서 말하는 이거와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말하는 현실적 욕구 두 개가 다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열이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내가 중류 계급이라고 해서 서울대 못 들어가나? 내가 좀 월급 못 받기로서는 우리 애는 서울대 못 가나? 없잖아요. 근데 옥스브리지는 입학 제한 자격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평민이 사실 옥스브리지에 들어간다는 거의 힘든 일이에요. 갈 수 있는 방법 입시 코디를 통해서 돈을 엄청 넣어서 그리고 차라리 외국인이 옥스브리지 들어가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출신들이. 뭐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별 분류를 보면 자 1학군부터 11학군까지 있어요. 그러면 왜 8학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강남구 서초구가 강남 서초 교육지원층이 8학군이에요. 그래서 입시의 대명사가 8학군이 됐거든요. 그럼 목동은 바로 밑에 있는 7학군. 목동도 거의 8학군에 버금간다는 거죠. 이게 넘버 7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강서구, 양천구가 7학군입니다. 그 다음 이 두 개 지역이 또 그 강남이에요. 우리도 강남이잖아요. 강 밑에. 그러니까 7, 8학군이 같이 강남에 소속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세 개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4학군, 7학군, 8학군이 우리가 말하는 교육특구입니다. 이쪽 지역이 제일 학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제일 정시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 세 개 학군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서 양천에 인접 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서부와 남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강제 배정 40%를 당할 때 인접 학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겁내는 게 이거죠. 강서구 양천구를 벗어나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마포, 서대, 은평 여기까지가 인접 교육청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론적으로는 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20%, 40%. 그래서 강제 배정을 이게 40%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자기 학군을 벗어나는 경우는 100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케이스인데 그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동 1에서 14단지를 사는데 내가 서대문구에 있는 이상한 학교를 배정받았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했던 고교 입시 진행입니다. 영재고 이제 지원하겠죠. 4월 되면. 그 다음에 한성가고, 세종, 광역군 과학고 8월에 지원합니다.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여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고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작년같이 그냥 간다면. 만약 재작년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사고하고 외고국제고가 한성가고 얘네들하고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일반고로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 일반고도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1단계, 2단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고나 명덕의 여고를 지원하면 서울시 전역에 2기 학교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써야 되냐면 거주지에 있는 학교군, 강서구와 양천구에 있는 학교 2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20%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못 가더라도 옆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 서울시 중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올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5개 과목 국영수 4과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선운술형 시험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선운술형 시험은 뭐냐면 지필고사에서 선운술형 비중을 높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수행평가만으로 하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필이 없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자유학년제는 1학년 때 대부분 다 실시합니다. 근데 2, 3학년에서 최소한 학기별로 한 과목을 저런 식으로 시행을 해란 얘기예요.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보니까 우리는 한 과목만 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에서 영어를 선택하겠죠. 대부분 학교에서. 과목수는 학교의 재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와 논술형 시험을 합한 비율이 45%에서 50%. 이건 큰 거는 없고요. 그 다음 서논술형 비중을 20%.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부여할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부 과목에서는 객관식 시험이 아예 폐지가 되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이런 형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교사들이 연수를 다 받았습니다. 올해 나머지 반이 다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아마 학교에서 한 과목 정도는 지정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능력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고요. 지금까지는 어떠냐? 수학, 과학 문제 잘 풀고 뭐 영어, 문법 시험 잘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딴 거 안 해도 지필이 없으니까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월총 같으면 예를 들면 2학년이에요. 2학년에 중간, 기말, 1학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2학기 때 중간도 없어져요. 3학년 때 중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수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가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영어를 버렸어요. 영어를 버리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지필만 보는 이 구조에서는 강해요, 애들이.
근데 읽고 쓰고 말해라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내가 영재고과학고 두 개를 다 떨어졌어. 일반고를 가게 됐어요. 그럼 일반고에서도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만일 평가를 진행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나고식이거든요. 하나고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 들어가는 이과계 애들이 제일 후회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CNC 특목관이 있으라고 그럴 때 그냥 있을 거를 그럽니다. 내가 왜 수학과학 한다고 왜 영어 팽개치고 가서 들어와 보니까 영어 내신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와. 왜? 그쪽은 수행이 60%거든. 지필은 40%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지필은 애들이 거의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차이 나요? 수행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교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수행에서 차이가 안 나요. 왜? 지금 수행 40%인데요. 그럼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차이가 안 나요. 왜? 이게 다 기본 점수가 다 여기 16%, 14%, 10%인데 한 80%는 기본 점수를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1, 2점, 2, 3점 차이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심해봤자 5점 차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것도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누구? 남학생들. 특히 누구? 영재고 과학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 성적 다 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감점 체제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대부분 다 만점을 맞아요. 수행에서 다 만점을 맞는데 남학생들만 유독 감점이 많은 거예요. 왜? 수학, 과학에 너무 집중해서. 안 그래도 의학에 남학생들이 좀 불리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의학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여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여학생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위권 쪽에 가면 갈수록 잘하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점 체제를 해도 지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비교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곱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2.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점 체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지필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부터 100 사이를 주게 돼요. 그냥 감점 체제로 하면 동점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애들이 다 90점 이상 나와버려요. 그러면 일부 학교 학생들처럼 60에서 70%가 A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교육청 지적사항이죠. 난이도 시험, 난이도를 잘못 조절한 거잖아요. 뭐 애들 전부 A 주겠다 작정을 했구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이도 조절해서 A 비율을 30% 전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여기가 감점 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필 평가처럼 못하는 애는 0점도 나오고 잘하는 애는 100점도 나오는 체제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 준비가 이제는 완전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도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반고도. 어머님들 이제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가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내신 평가도 바뀌고 뭐. 절대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보기 싫으시면 그냥 가셔야 돼요. 저도 항상 그 얘기합니다. 뭐 제가 그 친구가 뭐 해외 주재원에 있을 때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애 공부 때문에 이렇게 목동 쪽에 다니다가 거기 가서 들어와야 되나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오긴 뭘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여학생이잖아요. 절대 들어올 필요 없어. 걔 그냥 해외에서 살라고 그래.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런 더러운 걸 보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라고 그래. 살았어요 진짜. 그 싱가포르 대학이었거든요. 거기서 장학금 받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데. 저는 특히 권합니다. 여학생들은 이 더러운 나라 살지 말고 그냥 획 가버려야 돼요. 실력 있으면 그냥 가야 돼. 그다음 정권 자사고 입학 전형은 이제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언제 확정이 되냐면 8월 초에 확정이 돼요. 그리고 상상고는 재지정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제일 겁나는 거는. 그럼 상상고 재지정이 취소되면 그럼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요? 어느 학교 가야 되나요? 하나고도 서울 지역 자사고에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운이 없으면 하나고 상상고 두 개 학교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요? 외대부고요. 외대부고. 그 다음에 민사고. 두 개 학교가 나가요. 근데 우리 목동 지역에서 제일 못 들어가는 학교가 두 개 학교예요. 제일 못 들어가요. 하나고보다 외대부고 더 못 들어가고요. 외대부고보다 민사고를 더 못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서하고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 면접한다니까 애들이 다 깨갱 다 나가 떨어져요.
왜? 과거 영재고 공부해서 영어를 버렸는데, 국어를 버렸는데,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면접을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 없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절대 민사고 지원을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민사고는 이제 작년에 좀 전형이 바뀐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으로 보던 게 다른 학교들처럼 1단계 학교 내신, 2단계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 1.6으로 줄게 되고요. 그 다음 상상고는 국영수, 사과 플러스 체육이었는데 국영수 필수, 그 다음에 사회과학 좀 태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1단계 통과가 쉬워진 듯이 보였어요. 남학생들에게는. 왜냐하면 1.5배수, 2배수를 뽑는데 남학생들은 경쟁률 1.1대 1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남학생들 우리 쪽에 지원하는 애들은 100% 합격했어요. 한 명도 안 떨어졌고요. 여학생은 이제 2대1 전후로 나왔기 때문에 좀 탈락한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1단계에서 국영수 사과 중에 하나라도 B가 있으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살기 힘든 나라. 남학생은 다 붙었는데 여학생은 힘들어요. 하늘고는 한 개 과목이 B가 있어도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묻는데요. C가 있어도 되죠. 그런데 C는 안 됩니다. B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고는 항상 이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항상 B가 있으면 모든 학교에 다 불려요. 그러다 보면 하늘고 쪽으로 여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철고는 이게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국영수사가 5개 과목을 보는데요. 포철고는 전통적으로 항상 전교 1등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생각해 내가 전교 1등이면 왜 포철고를 가? 딴 데를 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항상 지원자 수가 적어요. 목동 지역은 특히나 안 가고요. 어느 쪽에서 가냐면 여기 주변 지역에서 내가 내신이 1등이야 라는 학생은 차라리 하나고나 이런 쪽 가서 합격할 확률보다는 포철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제적으로. 그다음 포철고도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다음 김천고는 남자 고등학교죠. 김천 북일. 이 두 개가 입학 전형을 바꿨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바꿨어요. 김천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김천고 서울 지역이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야. 또 거기다가. 그러면 애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오도록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를 2배수로 좀 넓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거의 애들이 탈락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 과목을 했어요. 국영수 중에서 택 2,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 택 1. 네가 잘한 것만 넣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동점자는 다 붙이니까 올해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했는데 사실 이거 자유학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 3학년 것만 들어갔는데 2대1 배수로 뽑는다 그랬는데 작년에 1.78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단계에서 다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김천고는 경쟁률이 셌는데 북일고는 1.28대 1로 떨어졌어요. 왜? 1단계를 1.5배수 선발을 했어요. 근데 북일고는 항상 전통적으로 뭐냐면 올해를 다 받고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애도 면접 가서 떨어진 케이스가 심심찮게 발견돼요.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학교가 북일고예요. 실질적으로. 천안이니까 가깝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올해이고 전교에서 몇 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가만 보니까 5개 과목에다 기가 은미체가 또 들어가요. 단 한 개 과목이 A로 간다 그래도 올해 거기다 전교 최상위권도 떨어지는데 내가 간다고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북일고를 다 제치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다 김천고 쪽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북일은 1.2대 1로 푹 떨어지고 여기는 재작년보다 올라가서 작년이 1.78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실적도 김천고가 훨씬 서울대 진학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김천고는 아마 이 전략을 그대로 쓸 것 같고요. 제가 북일고 쪽에 문의해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고는 별로 바꿀 가능성이 없겠더라.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스가 많아요. 상상고가 재지정 이걸 통과한다 그래도 상상고 경쟁률 떨어질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상상고 쪽도 괜찮고 그다음 학생 입장에서는 김천고, 북일고도 다 괜찮아요.
북일고는 작년하고 별로 안 변할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전형을 짠다면 그러면 한 1.2에서 1.3 정도 나올 건데요. 그럼 1단계에 대해 자신 없는 애들은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반고하고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경기 지역 학생들 비중이 높은 학교일수록 지원율이 확 떨어졌더라. 불안하니까. 내가 일산 평준화 지역이거든. 바로 옆 파주는 비평준화야. 그럼 내가 집이 일산인데 일산 쪽에 다 차면 어떻게 돼요? 파주를 가야 돼요. 근데 파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시골은 여기서 내가 차를 몰고 애를 맨날 30분 정도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히 타격받았던 게 어디냐면 상산고, 그 다음에 민사고 이쪽이 제일 타격이 심했어요. 하늘고도 타격이 심했어요. 그 다음 포철고는 뭐 별로 뭐 선호직이 없었는데 포항 지역에서 의외로 조금 지원이 감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비평준화 지역하고 그쪽에 같이 있다 보니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대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게요. 자, 3등급은 23%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11%에서 23%. 1등급은 1에서 4. 2등급은 4에서 11%. 3등급은 11%에서 23%까지를 3등급. 제가 왜 3등급을 끄냐면 소위 말하는 양정이나 한가람이나 이쪽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 시내 식기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대체적으로 3.0을 봐요. 대체적으로. 이 뭐 3.5대도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인 게 이 정도를 넘어가면 학종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3등급일 때 전과목을 1등급 받아야 1.4인데요. 1.4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1학기 마친 시점에 3.0이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기를 싹 다 1등급을 받았는데 1.4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의대를 지원했는데 학생부 교과를 지원했을 때 학생부 교과 등급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1.3이에요. 그럼 내가 나머지 학기를 전부 1등급 다 때려 맞아도 결국은 학생부 교과로는 의대를 못 가요. 다른 쪽 전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3.0의 마지노선이 2.5까지 와야 돼요. 2.5. 1학기 마친 시점에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최소한 생각해야 되는 게 1학기 때 2.5등급. 그럼 11에서 23%의 중간 16에서 17%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일반고에서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준 남은 학기 상승폭을 분석을 해봤어요. 1학기 마친 시점에서. 그랬더니 한 등급 이상 올라간 애가 1.1%, 1.5등급은 0.3, 2등급 이상은 0.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 1.5%예요. 0.5등급, 이것도 등급이라고 치면 0.5라고 치면 다 합해봤자 11.7%만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친 시점에서 내가 한 등급이 아니라 0.5등급 이상 상승한 학생 비율이에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초 아니면 2월 말에 시행을 하는 배치고사 성적이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이 3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고3 성적의 연계도는 70% 선이에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면 1학년 1학기를 마치면 사실은 거의 내신 등급 변동이 없다는 얘기고요. 10%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 딱 3월 기준으로 해서는 변동폭이 생기는 게 30%까지라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서 다 결정이 돼요? 중학교까지의 실력. 그걸로서 사실은 대학 입시는 끝난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 의대를 학종으로 가자는 얘기인데요. 경희대 의예과가 내신 평균이 학종입니다. 학종의 내신 평균이 1.79야. 이걸 학생부 교과 쪽으로 가게 되면 1.1에서 1.2가 나와요. 거의 1.0이 붙어야 돼요. 경희대 의대 같으면. 중앙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1.2 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학종으로 가니까 내신 평균이 1.79예요. 평균이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전국군 자사고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2가 들어가요. 그럼 보통은 3.79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그 보통의 일반고는 여기서 마이너스 0.5를 시켜요. 그러면 1.29예요.
여기가 학종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 다음에 치의예과 2.0, 한의예과 2.3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기 순위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전에 치대 굉장히 또 못 가서 난리 쳤는데 치대가 조금 벌어지더니 한의대는 확 벌어졌죠. 그러면 이럴 때 한의대를 가야 돼요. 아니 왜 어려울 때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쉬울 때 좀 가지? 옛날에 김천고 쉬웠거든요. 근데 재작년 작년 확 어려웠었어요. 왜 쉬울 때 가지? 그때 간 애가 서울공대 갔잖아요. 여기서 크게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닌데 왜 그때 가서 성공하지? 왜 지금 지금도 가면 되죠. 좀 어렵게 가야 되지만. 의대, 치과, 한의과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한의과, 경희대 한의과가 최고거든요. 경희대 한의대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에 양정희 수석한 애가 딴 데 안 가고 경희대 한의대 갔었어요. 한참 인기 좋을 때. 그때 서울대 의대는 못 갔을 시절이고 제일 잘 간 애가 연대 의대 이렇게 갔을 때인데 연대 의대를 버리고 경희대 한의대 간 애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 안 가죠?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한의도 거의 보험 적용될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명치료 받는데 우리가 동양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의술은 서양 의술이잖아요. 그 시설 보면 깔끔하게 돼 있는 게 병원이 전부 서양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방병원은 동양식으로 꾸미죠. 내가 죽는데 그게 뭐 의학이 뭐 필요합니까? 그죠? 그냥 완화 치료만 하다 끝나는 건데 실질적인 치료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한방병원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보내면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아들들한테 전부 제가 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 우리 친구 아들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 간다고 막 그러길래 야 의대 적고 한의대 가. 한의대. 제가 대구 출신이니까 제 친구들 동기들 전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 고향인 대구로 가는 거야. 대구 한의대 거기 좋아. 그래서 보내셔야 됩니다. 원광대 한의대가 어때요? 괜찮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전체 지방하고 수도권 다 합한 의대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가 24.3%인데 서울 수도권 의대는 2%밖에 안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이 전체로 의대를 따지면 31%인데 서울 수도권 의대는 49%까지 올라가요. 요즘 어떤 현상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휘문고를 나왔어. 강서고를 나왔어. 세화고를 나왔어. 세화여고를 나왔는데 얘들이 수능시험을 쳐서 원광대 의대를 가고 전북대 의대를 가고 그 다음에 고신대 의대를 가고 이런 식이에요. 내가 상산고를 나왔고 포천고를 나왔고 김천을 나왔고 북일고를 나왔는데 학종으로 해서 경희대 의대를 가고 중앙대 의대를 가요. 한양대 의대를 가요. 지방에 있는 전국권 자사고 애들은 학종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울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종을 안 되니까 수능으로 해서 지방대 의대를 거꾸로 내려가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눈치 빠른 우리 목동 엄마들이 강남 엄마들이 전부 외대 보고 보내려고. 왜? 거기가 학종으로 수도권 의대 가는데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에 속하는 게 전국권 자사고 지방에 있는 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해서 지방대 의대를 갈 건지 학종으로 서울 수도권 의대를 갈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강서고에서 학종으로 한양대 의대 갔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거기 가면 내일신문에 인터뷰 이만하게 나와. 연대 의대 학종으로 가다 이만큼 나와. 서울대 의대 학종으로 갔다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직윤 빼놓고 직윤은 간혹가다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애들은 진짜 드물게 나와요.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어요. 상산고는 매해 일반 전형으로 2, 3명이 서울대 의대 매해 일반 전형으로 가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서울대 등록자 이렇게 보면 일반고 50.9%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49만 명 중에서 올해 같으면 60만 명 시험 봤잖아요. 60만 명 중에서 얘네들이 50.9%인데 서울대에 반 들어갔다는 거고요. 전국권 자사고 다 합한 애들이 12,000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반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일반고를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 학원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학원을 가야 될지 이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그 다음 어느 학원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 어느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 이거 신경으로 다 곤두세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나? 이것도 문제예요. 목동에 있는 종로로 가야 되나? 아니면 강남 대성을 가야 되나? 아니면 서초 저쪽을 메가를 가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죠. 받아주기만 하면 또 괜찮은데 또 시험을 쳐요. 수능 성적표 갖고 오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그게 또 더 골치 아파요. 자, 서울대는 보니까 2017년도 자료는 수시가 76.10%, 정시가 20.3인데요. 46.4%가 N수생. N수생 아시죠? 재수가 아니라 재수, 삼수, 사수 다 포함한 걸 N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46.4%인데 2019년 딱 되니까 55.4% 늘어났어요. N수생이. 절반 이상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왜? 이때는 정시가 23.3이었어요. 21.5로 살짝 줄었잖아요. 그런데 46.4에서 55.4로 9%가 비율이 증가했어요. 연대는 2016년 그걸 보면 딱 N수생 비율이 50%, 정확하게 50%였어요. 이때 정시 비율이 29.3%였어요. 정시 비율이 29.6%. 살짝 늘었는데 8%가 늘어나고 무려. 고대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에는 정시가 32.8%였거든요. 정시가 딱 절반 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4%가 무려 재수생 비율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수생이라는 게 정시가 1, 2% 변함에 따라 확 늘어난다는 게 상계 대학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 상계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50% 이상 전부 수도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 그 다음 강서고가 서울대 들어간 실적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보면요. 2016년도에 13명이 들어가서 수시 1명 들어가 정시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올해 몇 명이 갔냐면 18명이 갔는데 수시가 4명, 정시가 14명 들어갔어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8.7%. 4년제 대학 진학률입니다. 근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왜 38.7%밖에 안 나오냐 궁금하시죠? 그냥? 양천구 평균이 42%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양천구나 서울시 전역보다 강남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 목동 지역이 그럼 금천이나 영등포보다 더 못하나 애들이?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자발적인 재수생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딱 시험을 봤더니 정시 쪽에 3개를 했는데 한 군데를 붙었어. 하향 지원한 거. 안 가는 거예요. 등록을 아예 포기를 해. 그러고 바로 서초 메가로 가는 거예요. 11월에 등록하는 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재수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재수생 비율이 강남이나 목동은 굉장히 높아요. 얘들이 사실 제대로 갔으면 60% 이상 4년제 대학 갑니다. 왜 못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양정고도 비슷해요. 13명, 수시 3명, 전부 다 보시면 알겠죠. 수시가 거의 없죠. 수시가 거의 없어. 자, 양정고도 보면 2016년도에 수시 셋, 정시 8, 수시 둘, 정시 11, 수시 넷, 정시 5. 올해는 발표 안 했어요. 공개 거부했어요. 4년제 대학 진학률 36.7%예요. 요거는 나와 있어요. 36.7%면 여기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자발적 재수 더 그러면 다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겠는데 김천고는 보면 10명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이쪽하고 완전히 강서하고 수시가 9명, 정시 1명, 수시 7명, 정시 1명, 수시 9명, 정시 보시면 올해도 수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시 쪽은 일반 종합, 일반 전형 쪽은 거의 9명에서 10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딱 떨어진 게 7명으로 떨어진 케이스 빼고는 다 이 선에서 5개년을 조사를 해보다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정시가 틀린 거예요. 정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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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시 9명 간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9.4%예요. 그러면 김천고 애들은 공부를 확 못해서 일단 아무 대학이나 가자고 해서 간다는. 그럼 그게 좀 못 믿으면 하나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김천고보다 더 높아요. 76.2%예요. 그럼 하나고 애들은 강서구보다 공부를 못해서 재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대학이나 다 들어간다는 거죠. 현역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24% 빼놓고는 전부 현역이 서울이는 뭐 어디든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수능을 치면 자신이 없어요. 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김천고도 맞죠. 지금 실적을 딱딱딱 보시면 전부 수시가 10명 쭉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수시 쪽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시 쪽을 집중하면 3년 동안을 수시로 하다 보면 4년째 재수를 해서 수능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자신감이 팍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시 쪽에서 6개를 쓰면 거의 다 붙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향이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럼 하향한 걸 내가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애 케이스는 그래요. 중대 경영학과를 당연히 넣을 거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을 넣어요. 그 다음에 안전빵으로 중대 경영을 넣고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이렇게 넣거든요. 한대 경영은 좀 요즘 인기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6개를 딱 넣으면 재수 없으면 5개 다 떨어지는데요. 딱 붙는 데는 어디냐면 중대 경영은 무조건 붙어요. 하나고 출신은 중대 경영은 애니바디 오케이거든요. 5등급 정도 돼도 애니바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전빵으로 학종을 중대는 갈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정시로 해가지고 연대 경영을 가볼까 생각이 들 것 같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중대 경영을 가는 거예요. 내가 1년을 더 재수한다고 갑자기 없던 이게 수능 실력이 이만큼 나올까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중대 가는 애들이 많아요. 김천고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냥 서울시립대 가고 경희대 경영학과 가고 중대 경영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가끔 가다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언제? 반수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1학기를 딱 다니다 보니 그래, 이 학교는 내가 다닐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걔들이 재수를. 그러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얘가 보통 재수 비율이 강서나 휘무는 무조건 60%, 양정도 60%고 그 다음 목동도 60%, 다 60%예요. 목동 지역은. 그러면 걔네들이 재수를 60%를 합니다. 상위권 대학 가는 애들은. 그러면 우리 애가 바람이 불면 얘는 60%에 들어갈 확률이 많겠어요? 40%에 들어갈 확률이 많겠어요? 휘문고등학교가 의대 가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그러는데 3년을 휘문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1년을 강남 대성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바로 의대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딱 그 4년 체제예요. 3년 체제가 아니라. 3년 체제로 가는 건 전국권 자사고밖에 없어요. 어머님들이 4년을 고생하시려면 지금 여기 보면 강남 대성이나 뭐 이렇게 가면 앞에 원룸 텔이 있어요. 왜? 여기서 가는데 4, 50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하니까 그 앞에 원룸을 얻어요.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럼 그 요만한 원룸을 거기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애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는데 언제부터 정신 차리냐? 1학년 1학기부터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3월 기준으로 하면 30%. 1학기 맞추고 나면 성공할 확률 10%예요.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쏟아서 정부권 자사고 보내버리고 안 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지금 경비 많이 드시는 것 같죠, 그죠? 고등학교에서 여기 보내면 과목당 이게 수가가 확 올라가요. 지금 CNC 여기 뭐 프리미엄가 아무리 비싸봤자 37만 원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 가는 즉시 옆에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데 한 4, 50만 원 그러죠. 수학 같으면 인텐시브라고 인텐시브 들어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인텐시브 딱 들어가면 120이야. 과학도 들어가잖아요. 50. 논술 50. 거기다가 요즘 국어가 이게 핵폭탄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학원을 못 찾아요. 진짜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문의 많은 거 국어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냐. 책이나 많이 읽히세요. 그래. 책이나 많이 읽히세요. 고등학교 국어는 독해거든요. 문법이 아니라.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누구냐? 턱 먹고 공부한 애들이거든요. 3년을 읽은 애들하고 고1부터 내가 이제 국어 공부해야 되겠다. 책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그래서 국어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강서, 양천, 양정 이 3개 학교, 그 다음에 김천, 복일 이쪽을 집중적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고는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뭐 안 그래도 아실 거예요. 상상고는 서울대 진학률이 9.8%인데요.
수시 비율은 이제 34.2%입니다. 확실히 이쪽은 65%가 이제 정시로 가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 민사는 100% 서울대를 수시로 가요. 김천고 52%, 북일고 69%, 그 다음에 하늘고 83%. 전부 수시 쪽이 다 치우쳐 있어요. 상상고 하나만 빼고. 상상고는 얘네들이 수능 쪽으로 해서 의대 쪽을 가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대 진학보다는 사실은 의학계열 진학이 의학계열 진학이 2019년 건 아직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오는데 2018년을 보면 190명이 의학계열 중복 포함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강서고가 서울대 진학이 18명이라고 했죠. 의학계열 진학자 수가 47명이었어요. 올해. 그러면 총 65명으로 졸업생 세우 기준으로 하면 12.9%가 서울대와 의대를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재수생하고 다 포함입니다. 김천고는 그렇게 따지면 의학계열 진학자 27명 갔고요. 서울대 19명 갔거든요. 19%가 갔어요. 46명. 북일고는 51명이 갔는데 서울대는 13명, 의학계열은 38명이 갔어요. 양천고는 의학계열 진학이 20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서울대는 11명이 갔어요. 그래서 올해가 양천고는 경사난 해입니다. 진짜 학교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양정을 눌렀어요. 앞에 양자 같이 들어가서 양정이 예전에 양천고 학교 취급을 안 했어요. 뭐 양천이 뭐 학교야? 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근데 딱 보니까 올해 11명 갔거든요. 이거 11명이 아니라 한 8명, 9명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아예 공개 거부를 하는 게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잖아요. 공개를 한 게 뭐냐면 스카이 플러스 의학계열. 그것도 서울대 플러스 의학계열이 아니라 스카이 플러스 의학계열로 91명이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상고가 의학계열만 19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학계열 진학자 수 올해 한 30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의학계열로 다 합하면 40에서 맥시멈 잡으면 50명 정도 제가 갔을 것 같아요. 10% 전후로 해서 강서와 양천 그 사이 정도에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양정이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냈고요. 그럼 이 추세가 갑자기 내년에 팍 바뀌겠냐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양천에 올라온 것은 수시 숫자가 동일해서 그래요. 수시 숫자가 동일한데 그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얘네들이 정시 실력이 어떻게 나오겠다 대충 짐작이 돼요. 입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고 학교에서 드라이버를 걸면 걔네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잘 나와요. 똑같이 건 거거든요. 김천이 같이 걸고 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수시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학교 시스템은 갑자기 안 바뀌어요. 요거 노하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수시 실적은 안정적으로 가고 정시는 애들의 입학 성적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김천고 같으면 3년 전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좀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해 나가는 애들이 수능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천도 그런 케이스인데 학교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양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리는 없었는데 확실히 2, 3년 전부터 양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앞단지 쪽은 아니고요. 뒷단지 쪽에서. 왜? 양천에 가니까 학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목은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 때문에 등살이 치여서 공부를 못하겠다. 어디로 가야 돼? 강서 오기는 힘들잖아. 내신이 너무 빡센데. 그래서 가게 되는 게 양천은 남자고등학교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케이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김천 북이를 남학생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길입니다. 카이스트는 보시면 이게 딱 전부 과거예요. 전부 과거. 카이스트는 절대적으로 이쪽이 유리하다는 거죠. 과거. 한가랑고 둘, 김천고 하나 이쪽. 일반고는 좀 힘을 못 써요. 카이스트를. 근데 포스텍은 상상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청운고 들어갔죠. 민사고 하늘고 이렇게. 그럼 왜 여기는 또 들어가냐면 포스텍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가는 거고요. 카이스트는 안 들어가요. 카이스트는 내가 지원을 해서 떨어지든 말든 타 대학에 6회 지원 또 할 수 있어요. 그 횟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주로 가고 영재고 애들.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90%가 학종이고 10%만 수능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민원수를 좀 많이 뽑거든요. 자, 포스텍은 인원수도 적은데 이쪽은 100% 학생부 종합이고 수시 6회에 들어가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올해 중3이면 내년에 이제 일반고 들어가면 딱 요 시간표를 월요일, 금요일 이제 1시에 자서 대부분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1시까지 버티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는 별개예요. 자기 만족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1시까지 그냥 책상에 있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는 공부하라고 1시까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 되나라는 게 갑자기 머리를 팍 스치실 거예요. 내가 이러면 엄마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모럴리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엄마는 또 TV도 소리를 못 틀어요. 그죠? 애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요즘 참 좋은 게 있어요. 이어폰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무선으로 이어폰으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1시까지 버티실 수가 있어요. 재방송 프로 계속 보시면서. 그러고 애가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야 돼.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앉아있기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남자애들 같으면 딴 걸 보고 있는지 여학생들 같으면 카톡만 죽자고 하고 있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애한테 점검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기는 좀 머쓱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 가도 뭔가를 들고 가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 갑자기 그때 되면 과일, 당분 높은 과일 여학생들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 밤에 먹으면 바로 살이거든요. 애들이 안 그래도 민감한데 이 살찌라고 갑자기 사과를 들고 간다든지 오렌지 이거 그냥 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유를 들고 가셔야 돼요. 우유. 좀 마음을 순화시켜줘요. 애들이. 자, 그래서 따뜻한 미지근한 우유를 먹으면 바로 자요. 걔들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6시에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들 기준이에요. 이게 목동 일반고라고 하는데 여학생 기준이에요. 왜 남학생들이 6시 잘 안 일어나요? 집이 이쪽 같으면 강서 쪽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게 7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총알같이 가거든요.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머리도 안 감잖아요. 대충 이빨 닦고 세수 한번 하면 그냥 바로 가거든요. 강서는 남자고등학교니까. 근데 여학생들은 목동고를 제한 나머지 학교는 진명을 제한 나머지 학교는 6시부터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신경 쓰이잖아요. 한가람 바로 옆인데 걸어가면 5분밖에 안 걸리지만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이번에 그 14단지 쪽에서 한가람고를 간 남학생 부모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신목고도 남녀공학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 학생은 왜 가까운 집 옆에 바로 2, 3분 거리에 신목고를 놔두고 왜 먼 이쪽 한가람으로 제가 보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대. 여학생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소원이래. 아니 신목고도 남녀공학인데 왜 하필이면 한가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다 파악했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단지, 7단지 애들 어떻게 생겼는지 좀 탐색을 해보고 싶대. 그래서 한가람을 갔대요. 그 지금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월부터 다니는데 애가 지금 이제 아직 거기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너무 해피하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컨설팅을 했는데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꼭 반짝 한 2달 하더라고요. 근데 한가람 쓰는 순간에 헬렐레해지면서 예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돼. 컨설팅 또 온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자를 끊으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학생들 두 어머님들 잘 생각. 지금 어머님들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들도 좀 얼굴이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항상 딴 생각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다는 걸 인식을 해. 그래서 애들이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가 이게 자세가 뭔가가 좋지 않지 않았나? 라고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봐요. 그래서 걔들이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옷을 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액세서리에 대해서 또 막 얘기가 나와요. 뭘 좀 뭐 사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때 인기 트렌드 물품이에요. 인기 아이템. 그게 이제 뜨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때 그걸 이제 신경 쓰는 애들일수록 반비례해서 성적은 자꾸 내려가요. 근데 희한하게 여학생들이 관심을 주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성적이 올라가요. 참 희한하죠. 남자애들은 보면 여학생들 중에서 예쁜 여학생들은 관심은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학생도 성적이 떨어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져야 공평한데 여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여자애들은 그럴수록 자기 관리를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뭐 전교에서 100등인데 한 1등이라 떨어지면 남자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내가 축자사자 공부해서 더 올려야 되라고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자 하잖아요. 9시 반 하는데 학교마다 이제 학원을 가게 이제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 좀 자유스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평일에 수학 학원을 다니든 영어 학원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되면 쉬는 줄 알았더니 8시까지만 쉬어요. 그리고 자율학습하고 영어 학원 가고 또 자율학습하고 일요일은 많이 쉴 줄 알았는데 10시까지만 쉬고 논술 학원 가고 자율학습 가고 요즘 또 국어학원 또 자율학습하고 애들이 언제 노는지 모르겠죠. 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잘 못 읽게 된다. 이게 목동 지역이나 강남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쳇바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 학원이 있잖아요. 그럼 학원 한번 살펴보고 수학 학원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단가가 60만 원씩이에요. 그럼 딱 240이 나와요. 등록금 제외. 하나고 비싸다고 난리치잖아요. 월 200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애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을 더 주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꿀뚝 같을 거예요. 특히나 목동이나 진명 쪽에 여학생을 넣고 보시면 한가람에 여학생을 넣고 보면 수행평가는 왜 내 몫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강남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영희 엄마 아직까지도 학생이 영희가 아직 수행평가를 하나요? 그거예요. 어떻게 영희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걔는 지금 딴 거 신경 써야 되는데 당연히 엄마가 하든지 아니면 붙여야지. 그걸 왜 학생이 하게 만들어? 이런 거거든요. 어머님이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뜨개질 하셔야 되고요. 얘가 공부해야지 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수행평가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파워포인트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야 된다니까요. 다 어머님 몫이에요.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산센터 가서 교육 받으셔야 돼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최소한 요 2가지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유튜브에 동영상 어떻게 업로드 시키는지 요거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SOS를 칠 때 바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내일 월차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순간이라도. 그러면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애들이 거의 밥을 못 먹어요. 여학생이든 남학생. 그럼 어머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김밥 싸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제가 팁 드리자면. 먹으라 그러다 애들이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별로 이때는 배도 안 고파요. 아침에 대해서 별로 땡기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김밥 이렇게 영양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던져 놓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제일 효과적이다. 그냥 가방 속에다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휴식 시간에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밥 챙겨줄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김밥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 김천고가 작년 7월 21일에 이제 영어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요. 시상 인원은 40여 명 수준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서울대와 의학계열 연고대까지 포함하면 현역이 70명 정도였어요. 그럼 이 40명은 뭐냐면 서울대와 의학계열 쪽에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일 여기서 시상을 40명 한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돈을 주지는 않고요. 김천고로 지원을 했을 때 돈을 줍니다. 1등은 1,000만 원, 2, 3, 4는 7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그 작년에 1등한 애가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영적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걔는 안 받고 2등 나머지 애들은 700만 원씩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 수학, 경시를 동시에 하는 학교가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 민사 경시라고 들어보셨죠? 없어졌거든요. 캠프식으로 해가지고 10박 1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리더십 캠프 그래서 영어 쪽 10박 10일 이런 식이에요. 옛날 식의 경시대회는 다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학교는 김천고예요. 그래서 영어는 수능 영어형이고요. 수학은 KMO식으로 옛날에는 김천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다 폐지했어요.
해보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능식으로 중등 수학 심화를 봅니다. 평균이 몇 점? 40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강서구에 1학년 1학기 수학 평균이 55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양정 55점이에요. 신목 60점 정도 수준. 한가람 60점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그 성적밖에 안 나와요. 어머님들이 여기 가서 예를 들면 이게 7월 21일 작년에 10시에 시험을 쳤거든요. 참가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6시나 6시 반에 출발해서 시험 보고 내려오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내가 여기 시상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상고 수학 면접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민사고 수학 면접 당연히 통과됩니다. KMO 아니거든요. 민사고가. 상상고 KMO 아닙니다. 중등 수학 심화거든요. 면접 자체가. 그래서 그 두 개 학교에 딱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내가 김천고를 가든 상산을 가든 민사를 가든 어머님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상산을 가서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민사를 가서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걸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시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얘가 시상을 못해서 수상을 못한 거야. 그러면 궁금하시면 제가 학교 측에 얘기해서 몇 등인지를 제가 알아봐드려요. 보통 400명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럼 10% 정도를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400명 중에서 수학이 몇 등이고 영어가 몇 등이라는 게 학교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가 드리면 보통 제가 보기엔 한 70등까지가 굉장히 괜찮은 쪽이에요. 넓게 보면 100등까지도 제가 보면 괜찮은 수준에 들어가요. 100등을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100등까지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노려볼 만한 수학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천고 경시대에는 영수를 같이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만 보는 경시대가 아니고요. 영어만 보는 경시대가 영수를 같이 보는. 그래서 수능에 대한 판별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상자는 장학금 주고요. 그 다음에 KMO 및 토플이 아니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꼭 이용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공지가 이제 학교 측에서 홈피에 보통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바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요. 그때 주말에 보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한번 공지는 할 겁니다. 많이 가고 싶은 인원이 적정 인원 넘어가면 제 학원 쪽에서 이제 학교 김정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버스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자가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한꺼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김천 북이라 강서 양정 어디가 유리한가? 아무튼 뭐 다 같은 남자 학교니까 비슷비슷할 텐데 이쪽이 좋은 건 뭐냐? 기숙사가 있다는 거.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이 큰가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큰 거죠.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어떻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 다음 내신 부담이 생각보다 감소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는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명제가 있어요. 그 다음 연고대 가려면 무조건 학종도 2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4까지가 고대 성대까지 봐요. 4 초반대까지. 그 다음 4에서 5에서 6, 5 초반까지를 중대 경기대 수준으로 보통.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신에 대한 부담이 확 감소가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김천고로 갔을 때 1학기 기준을 하면 내신 등급 몇 등급 나오냐면 평균적으로 4, 5등급 나와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거기서 버티면 연고대 가는 거고요. 거기서 못 버티면 식계대학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진짜 못 버티면 이쪽으로 리턴한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한 명이 리턴했어요. 그 내신에 대한 게 너무 심하니까 압박이 심하니까 다시 리턴하는 그 경우는 항상 생깁니다. 근데 그걸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 다음에 김천 같으면 작년 겨울 방학 때 이쪽에서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수능 그걸 떠나서 특강 같은 형식으로 이제 뭐 수능 대비형으로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좀 서울의 이름난 강사한테 배우고 싶다는 그런. 그래서 서울 지역의 유명한 그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강사비를 얼마 줬냐? 5천을 줬어요. 5천만 원을 겨울 방학 때 투자를 해서 뭐 대성인가 뭐 어딘가 종로인가 데리고 왔어요. 그 겨울 방학 동안에 실시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응도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수업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5천만 원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써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으면 50만 원이라도 내가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5천 원 썼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국권 자사고는 그렇게 한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김천이 좀 많이 세게 쓴 케이스인데 보통 지금도 어느 학교에서 우리는 이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들이 이걸 많이 요구해. 그러면 강남에 있는 대성이나 종로 강사들을 데리고 와요. 방학 때. 그래서 특강을 때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반응이 또 뭐냐면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 평가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지방의 의학계를 진학하는데 지역인재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고하고 외대부고는 안 됩니다. 그죠? 김천 북일은 되는 거예요. 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산고 같으면 전북대의대, 전남대의대, 원광대의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고 같으면 경북 지역에 있는 의대가 있습니다. 경북대의대, 대구 한의대, 계명대의대, 영남대의대 다 해당이 돼요. 그쪽 고등학교 출신자만 해당이 돼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는 학생들만 해당이 돼요. 중간에 또 전학 온 학생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김천고에 1학년 들어가서 졸업할 때 김천고로 나왔을 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민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민사고 가면 어디에 해당돼? 관동 카톨릭 의대. 그쪽 되거든요. 아무도 안 가서 그렇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민사고 애들이 간 경우를 못 봤어요. 상산고도 되도록이면 전대의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고 나면 1학기 때 바로 때려치우고 수도권 의대 또 들어온다고 난리를 쳐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전국권 자사고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이것 때문에 제가 보거든요. 이 실적은 12월에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합격자 출신 학교가 어디야? 뭐 왜 이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사고는 올해 5명 갔는데 월촌 2명 갔고요. 좋으시겠어요. 그죠? 모군 1명, 영훈 1명, 기타 1명. 기타 지역, 기타라는 것은 저쪽 양천 지역을 제외한 그걸 기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상산고는 21명이 갔는데요. 월천 1명, 모군 1명, 목동 2명, 신서 2명, 목일 1명, 신목 1명, 기타 13명. 기타가 많이 들어갔죠. 기타 쪽이 어디냐면 주로 이제 여기 그 선유중학교, 그 다음 물레, 뭐 이런 쪽이에요. 외대부고 6명 간대요. 목동 1명, 영훈 2명, 기타 3명. 월촌이 이렇게 하면 민사 상산이 3명 들어간 거네요. 여기다 하면 7명. 하나고 많이 갔어요. 하나고 20명 갔는데요. 월촌이 4명, 모군이 추세가 희한하게 월촌이 이제 과거 영재고 쪽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촌이 전통적으로 과거 영재고에 강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에서 3%가 항상 과거 영재고로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과거 영재고 간 비율이 1%대로 떨어졌어요. 모구는 3.1% 갔고요. 전국권 자사고로 가는 게 월천의 실적이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판단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과거 영재고 공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과거 영재고는 수능과 관련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 영재고는 필연적으로 그 선행을 대학교 수학까지를 쳐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전과정이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대학 수학 비슷하게 돌아가요. 특히나 영재고는 무조건 그 다음부터 논문 쓰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까지 가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를 가요. 영재고 같은 케이스는. 보통 과학고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선행을 안 하면 학교 수업을 못 쫓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 대학 수학을 하면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KMO를 잘 보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은 누워서 떡 먹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유형이 틀리거든요. 어머님은 외국에서 3년, 4년을 살고 있는데 왜 모군이나 월촌 와서 영어가 90점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배운 영어하고 우리 지금 배운 영어하고 틀린가요? 똑같은 영어예요. 근데 시험 유형이 완전히 틀려요. 수능 문제 유형이 틀리고요. 학교에서 보는 내신 유형이 틀린데 KMO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 KMO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높은 수준 알면 이 밑에 수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적성이 돼 있고 이쪽이 지능이 발달한 학생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쪽에 대해서 크게 적성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그냥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KMO 백날 해봤자 KMO 거는 아는데 밑에 거는 몰라요. 절대 연계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연계관계가 성립되는 학생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아봤자 3%에서 5%. 많아봤자 5%는 목동 쪽이고요. 다른 지역은 3%도 안 돼요. 1% 정도죠. 나머지 학생들은 수학을 그렇게 깊게 들어갈 만한 적성의 보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재는 1%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과학부 영재고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더 어렵게 나와야 돼요. 사교육이 통하지 않게 나와야 돼요. 지금 사교육이 승행한다는 건 뭐냐면 영재를 뽑는데 사교육이 통하면 이게 영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영재가 사교육으로 길러줄 수 있는 게 영재인가요? 완전히 어렵게 내서 과거 영재고를 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뽑거든요. 외국에서는 아예 너네들은 공부하지 마. 이거 아니라도 딴 거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이걸 공부해?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쪽은 진짜 특수한 애들만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항상 비판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 우리도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럼 영재고가 왜 필요한가요? 범죄고지. 그게 일반고지. 아니 영재고가 IQ 119가 왜 들어가는 게 영재고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48이 전체 인구 2%예요. 영재는 1%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55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말한 진짜 천재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뽑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데 교육과정은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영재고 가고는 어머님들의 액세서리 정도 돼요. 우리 애는 영재고 공부를 해, 과학고 공부를 해라는 액세서리. 근데 실제로는 수능에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터뷰하는데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책도 그거 낼 거야. 영재고 과거 공부 절대로 하지 말자. 걔네들만 하라는 걔네들만. 그럼 외고는 왜 돼요? 외국어는 내가 노력에 의해서 다 돼요. 그래서 외고는 영재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고 개념인데 내가 외국어를 좋아해서 이걸 활용해서 뭘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IQ가 119요? 상관이 없어요. IQ 90 이상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학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포도나무 신 거 우리가 왜 저거 못 먹어서 안타까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걔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열매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인천 하늘고는 9명이 우리 갔는데 전국에 25명밖에 뽑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동 1명, 모군 2명. 이것만 해도 진짜 많이 간 거죠. 재작년만 해도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기타가 6명이 들어왔다. 근데 기타의 특징이 뭐냐? 공부 잘하는 애들. 목동 애들 특징? 비 하나 있는데 뭐 이런 애들. 근데 다른 거 엄청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인천 하늘고를 많이 갔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쪽을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하고 민사고 상상고가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불안하시죠? 그럼 어느 학교 신경 써야 돼요? 이거 빼면 외대, 민사. 그 다음에 우리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김천, 북인.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뭐 이렇게 됐고요. 상상고 1.11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다 붙었다니까. 우리가 합격률이 좋게 나온 게 이것 때문에 영향이 큰데 아무튼 다 붙은 거야. 그 다음 북일고 일반 1.28, 김천고 1.74, 하늘고는 3.68.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8.68, 6.56, 3.68. 왜? 경기 지역에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 이제 1단계 합격자 대비 합격률. 2등이 김천고 84.6%, 상산고 76.9%, 명덕대일 75%. 외고가 높은데 유아이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김천, 상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말 많은 수능국어 31번 킬러 문항. 어머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문이에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부터 5번 사이에 틀린 걸 고르라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읽기 바쁘죠. 이것도 읽기 바쁜데 해답도 보니까 또 읽기가 바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자꾸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런 걸 선호하냐면 지금 보세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넘어갔죠. 수학은 어렵게 나오니까 말 많죠. 그 다음 과학은 사실은 변별력 많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변별력을 내야 돼 싶으니까 국어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국어에서 내려니까 변별력이 사실은 별거 있나요? 국어 어떻게 변별력 내지? 독해 능력이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독해 플러스 지식을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토플식인데 토플에서 보시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근데 절대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길게 전문적으로 안 나와요. 이거 물리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토플 공부를 하려면 물화생지 다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SAT 시험 대비하는데 물화생지 다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어는 하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올해는 좀 이런 걸 지양하겠다. 그런데 얼마까지 지양할런지 제가 궁금해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진짜 애들한테 뭘 요구를 하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물리원을 공부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공계 가는 애들 중에서 물리 어렵다고 선택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도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수능 표준 최고 점수가 150까지 간 거거든요. 역대 사상 최고점이에요. 보통 140이었는데 150까지 올라갔고요. 학생의 읽기 수준은 어머님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례하더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독서에 대한 거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빨리 가겠습니다. 상상고 면접, 남학생 면접이고 이게 이제 융합형 문제예요. 융합형 조금 어렵게 나왔죠. 요거는 자소서 문제. 자소서 문제는 뭐 어디나 비슷비슷한데 요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죠. 상상고 여학생은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상상고 뭐 면접이나 이런 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돼? 결국은 수학과학에 대한 걸 지식을 키우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 왜? 자기소개서하고 인성 비중이 40%고요. 창의융합 쪽이 60%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중이 더 큰 건 수학과학 쪽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럼 내가 저쪽에 가서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김천고, 영수, 경시대를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한 100등 이렇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상상고도 가능성이 한 8, 90%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7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8, 90%요. 40등 민사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독서가 중요합니다. 해답보다 가정이고요.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여학생 기준. 남학생은 뭐 그런 큰 건 없어요. 여학생은 내신 평균 98. 그 다음 연평균 봉사시간 48시간. 독서는 좀 작아요. 8건. 원서 1건. 그 다음 월등하다는 행특 표현. 내신이 높으니까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신이 내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잖아요. 영재고 공부, 과학고 공부를 하면 수학과학 성적이 좋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3개 과목 성적이 안 좋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월등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얘는 수학과학이 적성이 있다라고 써요. 모든 정교과 과목에서 월등할 뿐더러 지적인 우월성이 있으며 이런 표현이 막 들어가는 애들은 전과목 평균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얘가 수학과학만 잘하는구나. 전체 과목 다 잘하는구나. 어머님 입장에서 정권 자사고에서 어떤 애를 선호할 것 같아요? 과학고, 영재고 애들 생각보다 많이 선호 안 합니다. 수능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잘 선호 안 해요. 민사고는 영어는 완벽주의에 관한 제신문, 그 다음에 사회나 문화 사대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영어는 영어 면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영어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데 면접 대입반처럼 영어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영어 학원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 특목강이나 프리미엄강 같으면 하버드 레벨, 그 바로 밑에, 그 다음 0.1, 보통 3개반 정도가
민사고 영어 면접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업 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는 면접 대입에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국어 사회는. 민사고는 생기부보다 교과 지식이고요. 왜냐하면 5개의 영역 100분 면접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 택인, 인성, 독서 5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학생들이 제일 약하다고 어디 이공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영어 면접에 대해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특목간 영어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애들이 민사고 다 들어가요. 근데 팽개치는 바람에 민사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영어가 토플식이잖아요. 토플식이란 도쿄 위주거든요. 이쪽에서 보는 국어 면접이 국어에 대한 어법을 묻질 않습니다. 논술형 국어 스타일이거든요. 제시문을 주고 자기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독서에 같이 연계가 되는데 토플이 독서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어, 국어가 같이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진짜 적성적으로 3%에서 5% 사이에 속하면 저는 과거 영재고 공부를 해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선행을 이만큼 가도 그 학생들은 적성이 좋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다 이해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도 내신을 해도 조금만 유형에 적응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유형이 아닌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행만 간 거예요. 물어보면 KMO가 뭐라는 걸, 조합론이 뭐라는 걸 줄줄줄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인천 하늘고. 자, A, B가 2개가 나왔고요. 가나다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A와 B의 내용을 가나다에 적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를 해보라는 거예요. 인천 하늘고가 몇 년째 이런 형태의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건 순전히 말하는 연습하고요. 독서하고 같이 결합됐을 때 나오고.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인천 하늘고 갔더니 이게 뚝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3줄 나왔다 그래요. 짧은 지문이 3줄, 짧은 지문 2줄이거든요. 이게 수능형으로 낸 거예요, 걔네들이. 이걸 해서 가나다에 적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라. 인천 하늘고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애들이 면접 다 하고 나오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얼굴 색이 전부 다 좀 어두침침하게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학교에 항의 전화가 없어요. 애들이 항의 전화 할 일이 없죠. 왜? 자기는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말한 애가 열에 한 명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돼서 학교 통지가 용무선상으로 딱 들어오면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눈물 흘리는 학교가 인천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나같이 못난 학생을 뽑아주시다니 이 학교에 내가 몸 바쳐 충성하리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는 너무 못 봤으니까. 사회계열의 공통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대한 풍부한식, 생기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계속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일정이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면접 대비반이 빠르면 5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설치가 돼서 12월까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입시 일정이 또 변동이 생기면 뭐 7월부터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빠르면 아마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5월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5월에 아마 면접 대비반에 대한 뭐 설명회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합격성이 생각보다 내신 평균이 좀 이게 들쑥날쑥해요. 95에서 98. 왜 그러냐? B 하나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5에서 98.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지만 하늘고나 하나고나 봉사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의 특징이 봉사 시간이 거의 애들이 40시간이 다 넘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나가 아니에요. 40시간 이상 되면 가점을 주느냐? 없어요. 15시간만 해도 되고 20시간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이쪽 가는 애들은 전부 봉사 시간이 45시간, 40시간. 하나고 같으면 50시간이 대부분이에요. 눈높이가 거기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왜? 하나고 가려면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 면접위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딴 애들이 다 50시간, 인천 하늘고에서도 보면 다 40시간 이상 한 거야. 근데 예원차만 15시간 한 거야.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딱 첫 느낌. 얘는 하나고나 하늘고 오려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구나. 당연히 딴 것도 별로 준비를 안 했겠지. 근데 내신은 되니까 밑재야 본전을 한번 넣어봤군.
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도 가볍게 떨어뜨릴 수 있겠고 어려운 질문을 해야지 얘가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닐 텐데 증거를 확보를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얘가 질문을 못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개별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성적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이 딱 들어가면서 그 생기부를 보는 순간에 면접위원들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는 6개 대학 봉사 시간이 제일 미치가 90시간이에요. 연평균 90시간이에요. 학교 입장에서 수시를 중요시하는 학교 입장에서 중학교에서 연평균 40시간도 못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100시간이 기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100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15시간, 20시간 하던 애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포철고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는 안 가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포철고는 무조건 독서가 이만큼 되면 제일 좋아요. 독서가 이만큼 되고 행동 특성에 대한 것 선생님이 딱 나오는 거 보면 그쪽 학교에서는 어우 얘는 진짜 전교 최상위권이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학교의 특성이. 그래서 포철고를 많이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특히나 딴 것보다 제일 먼저 독서 기록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무조건 98 이상 나와야 돼요. 최상위권 찍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하나고 가려고 해요. 전부 그렇게 되면. 김천고는 공통면접이 어려워요. 이런 거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입상만 하면 영수경시대 입상만 하면 지원하면 다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내가 선생님이 종교는 문화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왜? 얘가 수상했으니까. 얘가 서울대 플러스 의대 갈 가능성이 70% 이상이니까. 걔를 무조건 받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가 별 볼 일 없어. 근데 영수는 잘해. 라는 학생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천고에 무조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입상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상상고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공계 학생 같으면 상상고로 시험을 보든가 영어가 잘 되는 학생 같으면 민사를 보든가 아니면 김천고를 가든가 선택지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면접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영수경시대에만 입상하면 돼요. 딴 거 필요가 없어요. 공통문항이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한 40명 정도를 이제 수상한 애들 기준으로 해서 뽑고 나머지 60명을 전국 대상 뽑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공통문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경시대 입상자 우선순발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부와 자소서 비슷하고 결국은 김천고도 독서 안 하는 학생은 싫어해요. 그리고 현대청원고는 거의 상상고 형태입니다. 수학과학 잘하는 애 그냥 뽑겠다는 거죠. 수학과학.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면 어디를 가요? 상상고를 가죠. 얘네들도 의대 수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밑에 쪽에서 많이 가요. 이 현대중공업재단이기 때문에 또 현대중공업 요즘 또 조선이 같이 뜨고 있어요. 예년 같은 보통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원고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3명, 5명에서 이제 그룹을 해서 주제를 하나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의 교육제도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면 거기에 따라서 해외를 갔을 때 지원을 해줘요. 거기 가서 스터디 할 수 있는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해외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나에게 맞는 학교, 한마디로 하면 최상위권은 어디 가든 상관없다. 내가 진짜 최상위권이면 목동을 가든 지방을 가든 상관없다. 근데 왜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이거죠. 남학생들은. 내가 최상위권이면 서울대 가는데 목동에서도 가요. 목동고에서도 가고 신목고에서도 가고 여기 강서에서도 가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지방의 정부권 자사고를 왜 가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학연 지연이에요. 강서고에서는 서울대 진학하는 학생 다 합해봤자 9%예요. 의대하고 서울대. 그러면 지연이 학연이 걸치는 애가 9% 있는 거고요. 근데 상상고나 하늘고나 하나고나 이쪽 가면 걔네들 비율이 20에서 30%까지 벌어져요. 남학생들은 이게 나중에 되면 자산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야의 법률가가 있고요. 이런 분야의 테크니션이 IT 역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활동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대학교 가서의 친구요? 사실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이익 집단인 거죠. 고등학교 친구는 그런 거 떠나서 만나잖아요. 그 다음 고등학교 친구들 항상 서로 리스펙트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보니, 내가 상성고에 들어가서 보니, 상성고는 전부 전교 1등짜리면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도 전교 1등, 지도 전교 1등. 서로 간에 밑으로 깔 이유가 없어요. 걔가 고등학교 때 상상고에서 공부를 좀 못했어? 못했으면 어쩌라고. 중학교에 잘했는데. 근데 상상고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 내신 성적 조금 안 나오는데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요. 야, 네가 우리 30명 중에서 네가 29등 했잖니. 그러니까 너는 상상고 있어도 상상고 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애가 없어요. 나중에 하면 그게 내가 29등이든 1등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는데요. 제 친구 중에 뭐 잘 돼가지고 뭐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있어요. 대검찰청 어쩌고저쩌고. 뭐 카톡에는 문자보다는 다 똑같아요. 그죠? 옛날에 그 했던 거. 그래, 나 공부 못했어. 그래요. 내가. 그래, 나 공부 못하고 너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어쩌라고요. 그게 고등학교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권은 어디 가든지 상관없는데 그러면 무조건 전국권 자사고 올 뻔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야. 강서구에서 자산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인적 자산이. 그래서 보내셔야 됩니다. 남자 하다 못해 김천부 하다 못해가 아니라 진짜 김천부 북일고 보내야 되고요. 명덕 예고는 왜 두 개가 다 걸쳐져 있냐면 영어과는 최상위권이고 1억과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상위까지 다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덕이 좋은 거죠. 인문계 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화예고는 왜 좋냐면 남자애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한가람보다 진학 실적은 2배예요. 한가람에서 기껏 서울대 보내봐야 7명인데요. 7명 중에서 5명이 이공계예요. 인문계를 2명 가요. 근데 이화예고는 7명이 가는데 전부 100% 인문계래요. 근데 숫자가 60%밖에 안 돼요. 목동고나 한가람에. 그러니까 훨씬 좋은 학교죠. 이화예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쪽에서 하는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입시연구소는 자중진행검사 하고요. 적합계열 승량에서 학교 선택하고 생기부 학습관리 기준을 설정해드리면 CD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약자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어려워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코디 프로그램. 요즘 제일 각광받는 용어 해설이 코디 프로그램. 코디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회의하면서 그래요. 코디 플래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막 해봤자 소용없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3, 4개월 간격으로 생기부와 학습 진행을 관리를 해주는 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목고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특목관이나 프리미엄관이나 영재과학반이나 특목수학반은 의무 대상이 돼요. 내가 신청을 따로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문자가 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일정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서 프로그램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다른 쪽이 뭐 본관이나 목동관은 최상위 레벨이 있어요. 본관이나 목동관 중에 최상위 레벨은 어떻게 하냐면 프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레플레이션의 약자인데 프랩반이 있는데 프랩반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요거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성적 장학금을 받아요. 99점 이상 되면 성적 장학금을 받거든요. 그럼 뭐 수업료가 뭐 몇 프로 감면되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내가 소속이 본관 그냥 레벨이면 CDP 해당이 없어요. 신청을 해도 해당이 없어요. 프랩반만 해당이 있어요. 본관에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꾸려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게 무료라는 거. 목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가성비잖아요. 무료. 그 다음 면접 대비반이 이게 3학년 보통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민사고가 입시가 10월, 9월 말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통 12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입시 일정이 12월로 늦춰다 보니까 보통 5월부터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아마 그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를 뚫고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